여러분, 오늘은 좀 유쾌하지 못한 내용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웬만하면 그게 뭐가 됐든 부정적인 느낌의 영상은 찍지 않으려고 노력해왔고, 그래왔으나 이번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서 솔직하게 사실 전달과 함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드 구독 정책에 대한 새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와, 드디어 용량도 늘고 명확하게 과금 규칙이 정해진 건가 싶다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유료 이용 개발자들을 전부 뒤통수 친 발표거든요.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엔트로픽은 6월 15일부터 클로드 코드를 자기들이 만든 UI 안에서만 쓰라고 사실상 강제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외부 도구, 오픈클로, 오픈코드, 헤르메스, 심지어 클로드 CLI, 직접 프롬프트까지 최대 40배의 비용 증가를 막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걸 마치 추가 크레딧을 드리는 관대한 선물처럼 포장해서 발표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건 선물이 아니라 서비스 중단에 가깝습니다. 오늘 풀어드릴 순서는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발표 내용 요약. 두 번째, 왜 이게 문제인지 기존 정책과 비교. 세 번째, 실제로 어떤 도구들이 영향받는지. 네 번째, 엔트로픽 입장에서 옹호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이게 오늘 순서입니다. 자, 따라오시죠.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나? 프로그래매틱 사용 크레딧 신설. 먼저 엔트로픽이 발표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6월 15일부터 모든 유료 클로드 플랜은 프로그래매틱 사용 크레딧이라는 걸 받습니다. 티어별로 보면 $20 프로 플랜은 월 $20 크레딧 받게 되고요. $100 맥스 플랜은 월 $100 크레딧 받습니다. $200 맥스 2배 플랜은 월 $200 크레딧 받네요. 이 크레딧은 다음 사용에 적용돼요. 에이전트 SDK, 클로드 코드를 프로그래매틱하게 호출하는 SDK죠. 클로드 -P, 클로드 CLI의 헤드리스 모드입니다. 클로드 코드, GitHub 액션, 다들 쓰시는 GitHub CI에 사용되죠. 에이전트, SDK 기반 서드파티 앱들, 오픈클로, 컨덕터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은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의 구독 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터랙티브 사용에 쓰입니다. 단, 프로그래매틱 사용은 자체 전용 크레딧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두 개입니다. 인터랙티브와 프로그래매틱이죠. 자, 그럼 인터랙티브 사용이 뭐냐? 여러분이 터미널에서 클로드 명령어 치고 화면 보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 거. 이건 기존 구독 한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매틱 사용이 뭐냐? 프로그램 코드로 클로드를 호출하거나 자동화하는 거죠. API까지는 아니고 보통 CLI에서 하는 호출 같은 걸 말합니다. 이게 별도 크레딧 버킷에서만 차감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요. 이 크레딧은 심지어 수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매월 들어오는 게 아니라 6월 8일에 이메일 받아서 직접 대시보드 가서 클릭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매달이요. 이 부분만 봐도 짜증나죠.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동화는 못하게 하려는 꼼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다 쓰면 2월은 당연히 안 됩니다. 매달 청구 주기마다 리셋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발표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주는 거잖아?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왜 이게 문제냐? 40배 차이의 진실. 자,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클로드 코드 $200 플랜을 풀로 쓰면 한 달에 얼마치 출원을 받는지 아세요? 약 $5,000에서 $7,500어치입니다. 이거 이상한 숫자처럼 들리시죠? 근데 진짜예요. 최근에 엔트로픽이 5시간 한도를 2배로 늘렸고 주간 한도를 50% 더 늘렸거든요. 저도 너무 좋았고 드디어 엔트로픽이 크게 움직이는구나 해서 쇼츠 영상도 제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늘려준 조합으로 풀로 사용한다고 계산하면 이 15배에서 40배 정도의 토큰을 더 받는 셈이에요. 여러분은 맥스 요금제 가정하에 $200 내고 실제로는 $5,000에서 $7,500어치 GPU 추론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엔트로픽이 이렇게 손해보면서 운영했냐?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마케팅 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I를 누가 선점하느냐? 오픈 AI와 피터지는 경쟁 시기이기도 하고요. 개인 개발자가 이 플랜으로 클로드 코드에 중독되면 직장 가서도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어떻게 쓰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API로 씁니다. API는 월정액과는 달리 토큰 종량제인 건 아실 거예요. 개인이 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기업 할인 20에서 30% 정도는 받긴 합니다만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API 토큰을 미친 듯이 사주는 거고, 이게 엔트로픽의 진짜 매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최근 엔트로픽이 오픈 AI보다 매출이 더 높다는 보도까지 나온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기존에는 이런 도구들로 클로드 코드를 쓸 수 있었어요. GitHub 액션 아시죠? GitHub CI 할 때 많이 쓰죠.
제가 일렉트론으로 직접 만들어 쓰는 뉴스 스크래퍼 앱이 있고요. 오픈클로, 같은 클로드 자동화 에이전트가 있죠. 오픈코드는 다 아시죠? 오픈소스 클로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더 많았죠. 이런 것들 안에서 클로드 코드 구독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그 $5,000에서 $7,500의 사용량의 풀에서 끌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서드파티 도구에서의 오스 인증을 모두 엔트로픽이 맡게 된 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에이전트 SDK로 우회하는 도구들은 계속 쓸 수 있었습니다. 오픈코드의 메리디안 플러그인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였죠. 그런데 6월 15일부터는 이 모든 도구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젠 크레딧 풀에서만 차감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클로드 코드 터미널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월 $5,000에서 $7,500 사용량, 이건 유지됩니다. GitHub CI에 사용하는 것은 월 $200 종량제로 40배 감소. 직접 만든 뉴스 스크래퍼 앱의 경우엔 월 $200 종량제로 40배 감소. 오픈코드나 자체 API 호출하는 경우 API 가격으로 청구하죠. 구독은 당연히 못 쓰고 무조건 API 토큰 종량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그냥 외부 도구들 절대 쓰지 말라고 주기는 정책입니다. 차라리 그래, 우린 절대 못 쓰게 하겠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면 모를까. 그걸 그들은 프로그래매틱 사용에 별도 크레딧을 드리는 관대한 정책이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면 모를까 직접 클로드-P로 만든 자동화 앱까지 제대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세 번째, 어떤 도구들이 영향받나? 구체적인 사례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도구들이 어떻게 영향받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킹받는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직접 만든 뉴스 스크래퍼 앱인데요. 저는 일렉트론으로 뉴스 스크래퍼를 제작해서 내 시간마다 AI 관련 뉴스들이나 좋은 글 영상들을 스크래핑해서 저의 디스코드 채널로 쏴주는 앱을 만들어서 24시간 저의 맥 스튜디오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전 이걸 만들 때 엔트로픽의 공식 가이드를 100% 따랐습니다. 그들은 에이전트 SDK 위에 만드는 건 괜찮다. 클로드-P를 이용하는 건 월정액으로 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말했거든요. 엔트로픽 직원 토로도 2월에 트위터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전트 SDK와 클로드-P 내에서 로컬 개발과 실험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렉트론 뉴스 스크래퍼 코드베이스에서 유일한 의존성이 에이전트 SDK예요. 저는 그들의 시스템을 존중하면서 다 만들었어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다음 달부터 종량제로 써가 됐습니다. 이것도 결국엔 우회하는 아주 귀찮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클로드-P, 이게 진짜 황당하죠.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래요. 에이전트 SDK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자기들이 랩핑을 한 걸 제공한 거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칠게요. 클로드-P는 그냥 클로드 코드의 헤드리스 모드예요. 같은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스킬, 같은 모든 것. 그냥 화려한 UI 없이 CLI에서 프롬프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줄 옵션만 하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터미널에서 클로드-P 이거 해줘 라고 치면 이건 이제 크레딧에서 차감됩니다. 같은 클로드 코드인데 단지 옵션만 다이렉트로 붙였다고 40배 아니 종량제로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GitHub CI는 뭘 다 했죠? 자, 여러분 중에 PR이 올라올 때 자동으로 클로드가 코드 리뷰하는 워크플로 만드신 분 계세요? 또는 테스트 실패 시 자동으로 디버깅하게 한 분? 이런 분들은 개발자 중에서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젠 다 죽었죠. 자동으로 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프로그래매틱이거든요. 아주 억울하게 같이 죽어버린 케이스죠. 클로드 코드가 클로드-P를 호출하는 패턴. 이게 진짜 코미디예요. 저는 평소에 코덱스로 코드 짜게 한 다음 코덱스한테 클로드-P로 자기 코드 리뷰시키고 피드백 받아서 수정해 라고 시키는 워크플로우를 가끔 씁니다. 이것도 이제 따로 종량제로 돈 들어갑니다. 그래요. 뭐 타사 도구에서 호출해서 그렇다고 칠게요. 그런데 웃기게도 클로드한테도 이걸 시킬 수 있긴 합니다. 황당하게도 클로드 코드가 배시에서 클로드-P를 호출하면 그것도 프로그래매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량제 요금으로 카운트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들의 입장에서 옹호해보자. 좋은 아이디어는 있었다. 자, 여기서 잠깐 균형을 잡아볼게요. 엔트로픽 입장에서 옹호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먼저 사용 카테고리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자, 위쪽으로 갈수록 엔트로픽이 통제권을 많이 갖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통제권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손해 안 보는 비즈니스가 성립하는 건 맞습니다. 비유 하나 드릴게요. 레스토랑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레스토랑 운영하는데 그 레스토랑이 뷔페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도매로 파는 사업도 한다고 해보세요. 뷔페는 사람들이 와서 합리적으로 먹는 만큼 먹는 거예요. 여기는 통계적으로 수익이 나요. 도매는 토큰당 가격이에요. 여기서 진짜 마진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뷔페 입장료 한 번 내고는 음식을 산처럼 쌓아서 가져가 다른 식당에 재판매한다면 이건 못하게 막아야 해요. 합당하죠. 클로드 코드 구독은 뷔페고 API는 도매예요. 이 사이에 선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설명드리자면 클로드 코드 구독자라면 구독의 일부로 약간의 API 크레딧도 드릴게요. 그걸로 자기가 만드는 앱에 클로드를 통합해보면서 실험하세요. 마음에 들면 정식 API 고객이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개발자가 자기 구독 안에서 API 실험해볼 수 있게 토큰 이용량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다? 이건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맞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로 출시되고 요금제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매틱 크레딧이라는 기괴한 개념의 크레딧이 됐다는 거죠. 5번째, 진짜 문제는 선을 잘못 그었다. API 크레딧은 너무 비싸니까 그것까지 줘버리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라고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게 생각해도 이 선을 잘못 그었어요. 만약 이 정책이 이렇게 됐다면 좋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API도 올리라고는 하지만 전 이게 아무리 봐도 가장 합리적이에요. 클로드 코드의 UI만 다르게 한 도구들은 같은 취급해주고 진짜 외부 시스템이나 자동화 스크립트는 별도 크레딧으로 분리하는 거죠. 그런데 엔트로픽이 실제로 한 건 이거예요. 이 선을 매우 관료적으로 일찍 그어버렸어요. 100번 양보해도 클로드-P를 제외시킨 건 정말 관료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아마 엔트로픽의 요금 정책 담당자는 개발자 출신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첫 번째, 그들이 클로드 코드 UI 안에 있어야만 구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한 레이어라도 내려가는 순간 그게 오픈소스고 그게 더 나은 UI고 그게 접근성을 위한 거여도 바로 40배 더 먹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또 심각한 문제냐면요. 클로드 코드 터미널 UI는 가장 접근성 떨어지는 인터페이스예요. 시각장애가 있거나 신체장애가 있거나 하는 분들은 별도의 앱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더 나은 복사 붙여넣기를 원하거나 이미지를 잘 다루고 싶거나 그런 사용자들은 이제 40배의 비용을 내거나 마음에 안 드는 선택지 없는 터미널 CLI를 쓰거나 둘 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오픈소스에 대한 공격이고 자신이 직접 자동화해서 만드는 바이브 코더들에게도 뒤통수 때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엔트로픽에게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6번째,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옵션, 그냥 클로드 코드 터미널 쓰기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아직은 오퍼스가 코딩 최고니까 터미널 UI에서 그냥 쓰는 거.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 UI에 익숙하시다면 솔직히 이게 제일 무난합니다. 두 번째 옵션, 클로드 코드를 백엔드나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서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일렉트론 뉴스 스크래퍼 앱에 이 방법을 추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귀찮지만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아니면 다른 LLM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했던 기존 클로드-P 방식은 이제 못합니다. 클로드 코드를 백그라운드로 가상으로 돌려서 터미널 호출은 구독으로 가능하죠. 말 그대로 그들의 터미널을 백엔드에서 돌리는 우회 방법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다른 AI 모델로 옮기기. 이게 솔직히 제일 합리적인 선택지일 수 있어요. 코덱스 5.5가 지금 폼이 좋습니다. 저도 요즘 작업을 코덱스로 하는 연습도 하고 있고요. 아주 솔직히 아직 코딩 자체 능력은 오퍼스 4.7이 위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정말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SNS의 트윗으로 마무리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외치고 있던 명확성이지만 독이 든 성배입니다. 클로드-P에 대한 40배 삭감이 월간 보너스로 위장된 거예요. 엔트로픽은 모든 종류의 프로그래매틱 사용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요, 그들 마음이죠. 하지만 이제 마침내 코덱스를 시도할 때입니다. 맷PCO 마무리. 오늘 영상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엔트로픽이 한 일. 첫 번째, 6월 15일부터 구독을 두 가지로 쪼갠다. 인터랙티브, 기존 월간 구독, 그리고 프로그래매틱 20에서 $200 풀. 두 번째, 에이전트 SDK, 클로드-P, 제드 등 모든 외부 도구는 프로그래매틱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걸 마치 잘 모르면 API 추가 크레딧이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게 킹받는 포인트. 진짜 속내는 클로드 코드 UI 밖에서 쓰면 40배 비싸게 써야 하고요. 오픈소스 위에 만들면 전부 다 프로그래매틱 페널티라는 점이 황당합니다. 기존에 약속해온 명확성을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기존 유료 사용 개발자에게 답해버렸죠. 저를 포함 그들이 시키는 대로 에이전트 SDK 위에 만들라고 해서 저희 앱을 만들었고 끔찍한 SDK 폴리싱 하는데 수개월이 들어갔죠. 그 결과로 40배 비싸진 사용량을 마주하게 됐네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진짜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엔트로픽을 신뢰하고 그 위에 뭔가를 만들고 있다면 정책 변경에 대비하시고요.
웬만하면 하나의 LLM 의존성을 줄이고 모델 추상화 레이어를 갖추고 언제든 다른 공급자로 옮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엔트로픽의 팬으로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아시긴 아셔야 하니까요. 전 지금도 클로드 맥스 구독자입니다. 솔직히 과금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딱히 모자랄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요즘같이 AI 기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이런 때에 하필이면 이런 판단이 맞는 것일까요? 신뢰감은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기가 정말 힘든데요. 다행히 대안은 많아요. 오픈 AI의 코덱스, 제미나이, 커서 그 외 많은 오픈소스 모델들 허깅페이스에서 이용하면 다 쓸만합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이번을 교훈으로 한 모델에 락인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